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징비록 2배 즐기기 그 두 번째 시간 같이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지금 징비록 드라마 굉장히 성황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 되게 스피디한 진행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실 거예요. 첫 화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임진왜란의 시작점을 얘기할 때 정열이 모반 사건을 많이 거론을 해요. 근데 정열이 모반 사건 빠르게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이지? 그리고 동인서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동인서인 뭐지?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들이 떠오실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또 이렇게 나와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 그때 공부 열심히 했어도 오랫동안 이제 많이 잊어버렸겠죠, 또. 그죠? 또 이게 좀 복잡한 얘기예요. 드라마에서는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딱 나눠서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 구분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되는지 그런 내용은 다루진 않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루면 드라마 내용이 한없이 길어지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동서붕당, 즉 동인과 서인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루기에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찍은 첫 번째 강의, 어떻게 보면 이제 티저 형식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올려드렸더니 좀 이제 재밌는 댓글이 좀 이제 달렸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강사분들은 댓글 확인 안 해요. 왜냐면은 정신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다 확인합니다. 그거 확인하는데 뭐야 욕설이나 비방이 아니라 이제 정당한 질문이라면 저는 이제 답변해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 2개의 질문이 현재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아이디는 제가 그냥 질문하신 분들의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일단 그어놨어요. 질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누구는 유성룡이라고 하고 누구는 류성룡이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대로 크게 써놨습니다. 되게 중요한 예리한 질문 하셨어요. 유성룡? 류성룡 뭐가 맞지? 뭐가 맞지?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유성룡이라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요 뭐가 맞냐면 얘가 맞습니다. 류성룡이 맞아요. 류성룡이. 왜냐면은 그 한문이 달라요. 요거는 이제 유자고 요거는 이제 류자를 쓰는 건데 류성룡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류성룡 그 후손 분들은 요렇게 기재해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언어 법칙에 국어 시간에 배운 거지만 두음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발음하기 힘드니까 유로 이제 발음을 많이 하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성룡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쓰는 건 이게 맞아요. 되게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류성룡이라고 쓸 겁니다. 쓰긴 그렇게 쓰는데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발음할 때 그냥 유성룡이라고 할게요. 이건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자, 질문 두 번째. 제가 알기론 유성룡이 성균관에 들어가서 2년 만에 패스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래 4년 코스인데 그걸 2년 만에 패스했음. 그 정도면 천재 아닌가요? 크크. 좀 귀엽게 쓰셨네요. 자, 유성룡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으시네. 유성룡 정도면 천재지. 무슨 노력하는 인재임.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유성룡이 과거 시험 합격할 때 문과, 병과로 합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등생은 아니었고 노력하는 인재였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의도였냐면 유성룡이 머리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그런 시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영웅주의적인 사관에서 좀 벗어나자는 취지입니다. 유성룡 분명 신동이었어요. 어릴 적에 4살 때부터 이미 글자 다 깨우친 사람이고 태계 이황의 제자였거든요. 동문수학한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김성인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통신사로 파견된 사람이죠. 근데 그 김성인이 뭐라고 유성룡을 극찬하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태계 이황 선생이 칭찬한 걸 못 봤는데 오로지 누구한테만 유성룡한테만 칭찬을 하더라. 그 정도로 유성룡이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던 사람인 건 맞아요.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년 코스 2년 만에 졸업하고서 과거 패스했으니까 머리 좋은 거 맞죠. 근데 머리 좋고 나쁘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성룡 이렇게 똑똑했네, 공부 잘했네, 유성룡 짱짱맨, 유성룡 만세, 유성룡이 하는 거 다 맞겠네, 이런 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유성룡 대단한 분이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징비록을 정치인의 변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요.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유성룡이 실제로 한 말인데 태계 이항 선생 문화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요즘 세태의 젊은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학문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냥 과거 시험 봐가지고 빨랑 출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부러 과거를 늦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유성룡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 우등생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자신의 그 확고한 신념을 갖고 노력하는 인재가 아니냐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한 거니까 오해는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성룡 제가 깎아내리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해서 소통의 시간을 끝내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질문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해주셔서 무방해요. 이런 거. 자, 본격적으로 이제 동인과 서인이 어떻게 갈라졌는가. 제가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김여원과 심의겸의 쪼잔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진짜 쪼잔한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 갈라지는 게. 자, 놓고 보면요. 동인 서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살인과 훈구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배울 땐 이렇게 배웠다고요. 훈구파는 정도전과 조준 계열을 잇는 혁명파고 살인은 정몽주와 이색 이쪽을 잇는 온건파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이분법적인 구분이고 저는 그런 식의 구분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훈구파는 주로 공신들이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공신들이고 살인파는 지방에 근거했던 세력들입니다. 자, 근데 이 훈구와 살인 그 대결 언제부터 시작되냐. 훈구파 중에서 제일 유명한 훈구 대신이 누구였냐면은 그 유명한 한명회 바로 세조 수양대군을 도와가지고 계유정난을 주도했던 한명이죠. 근데 한명이가 너무 세력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9대 임금이었던 성종이 저 한명이를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를 영입을 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살인의 거두였던 김종직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훈구와 살인이 아주 처절한 전쟁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고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래요. 진짜 정치판의 싸움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훈구와 살인이요. 몇 년 동안 싸우냐면은, 아니, 몇 번을 싸우냐면은, 총 4번을 싸웁니다. 이거 사화라고 하죠? 사화는 살인들이 화를 당했다는 건데,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그게? 살인이 4번의 싸움에서 무려, 4번의 싸움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그래, 4번이나 깨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권력을 거머쥐었던 게 누구냐면 살인입니다. 자, 결국 사림이 살아남아서 선조가 왕위에 오를 때 그때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즉 선조 정권의 시작은 곧 사림의 정권의 장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권력이란 게 그래요. 권력이란 것은 뭐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림이 이게 굉장히 거대 세력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훈구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으니까 서로 뭉쳤지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그 조짐은 을사사화 때부터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림도 막 분화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살인이 갈라졌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조전랑이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조전랑이 도대체 뭐냐? 이게 풍계는 났습니다. 이조에 소속되어 있는 건데 풍계는 났는데 이조전랑이 갖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은 3사가 요즘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진짜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해드리면은 검찰청 같은데요. 여기가 진짜 그 3사의 하급 관원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직원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조전랑이. 거기다가 이조전랑은 나중에 자기가 승진돼서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리를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조전랑을 한번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사람들을 계속 이조전랑이 심어가지고 누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검찰, 당시로선 대간이죠. 대간들을 움직여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진짜 알고 보면은 알짜배기 직종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이조전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조전랑 자리에 처음에 이제 누가 추천이 됐냐면은 김효원이 추천이 됐습니다. 근데 김효원이 추천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어요. 그 딴지 건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심의겸이었어요. 심의겸이 딴지를 거는데 딴지 건 이유가 뭐였냐? 옛날에 훈구파의 대신 중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대신이 누구였냐면은 을사사와 이제 주범이기도 했었는데 윤원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천하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윤원형이 그때 당시 훈구 대신으로 있으면서 살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저 김효원이
사실은 윤원영과 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정확히 말하면 윤원영 집에 들락거리면서 공부도 좀 하고 좀 그랬던 사이였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 그 공적이었던 훈구파 외척이었던 윤원영의 집에 들락거렸던 김효원이 이조전랑 가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진 거예요. 물론 명분은 그럴싸했어요. 근데 실제 속마음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은 당시 구도가 이랬습니다. 김효원은 소장파의 거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좀 이제 신입 중진 의원들 가운데서 그 신하들 가운데서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심의겸은 대장파, 소위 말해서 이제 꼰대들이라고 하죠. 기성세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장이었어요. 근데 이 심의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진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김효원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이제 저 김효원이가 더 세력이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하자? 한번 사뿐히 지려 밟아주자. 진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효원을 좀 이제 찍어 눌러 보려고 딴지를 걸었던 건데, 디스를 했던 건데, 여기 이제 안 먹히고 김효원이 우여곡절 끝에 2조 전랑자리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이제 김효원이 출세를 해요. 승진을 해가지고 딴 데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심의겸이 이 권력의 이제 헤게모니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누가 추천을 당하냐면은 심충겸이 여기에 추천이 돼요. 심의겸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거를 김효원이 딴지를 걸어요. 이조전랑은 자기 후임에 대한 추천권이 있다고 그랬죠. 거부를 합니다. 안 돼, 심충겸 안 돼. 왜 안 되냐 했더니 명분은 이거였어요. 아니, 나 이조전랑 할 때 내가 외척이자 훈구파 대신이었던 윤원영 집에 들락거렸다고. 그것 때문에 도덕성 문제 삼아서 안 됐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심의겸은 외척 집에 들락거린 게 아니라 아예 자체가 외척이잖아. 심의겸이 외척이었거든요. 그 외척의 가문이 이조전랑 한다고? 그건 더 안 되는 거지.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효원이. 명분은 이것도 맞아요. 명분은 맞는데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를 갖다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김효원이 예전에 그런 앙심이 있을 거라는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김효원이 명분은 그렇게 들었지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김효원이 저거 또 옛날 그 생각 나가지고 딴지 거는구만. 김효원이 더 나아가서 심의겸과 심충겸 형제에 대해서 막 인신공격성 발언을 합니다. 결국에는 심충겸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심의겸 형제와 김효원 사이에 아주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 사건이 뭐였냐, 바로 을해 당론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파벌이 갈리게 됩니다. 김효원은 당시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심의겸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서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인, 서인 알고 보면은 별 의미 없어요. 그걸로 부른 겁니다. 자, 그렇게 나눈 건데, 그 양쪽 패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동인 쪽 패널을 보면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 누구예요? 태계 이황이죠. 그죠? 그럼 서인 쪽 패널에서 딱 들어오는 건 율곡이죠. 각각 정신적 지주로 누구를 삼았냐면은 동인에서는 태계 이황, 그 다음에 서인에서는 율곡이를 삼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태계 이황은요, 이 동인 서인 갈라진 게 을해당론이 1575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태계 이황은 157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야 이거 갈라지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갈라지기 전에 세상을 뜬 사람이 무슨 동인 서인을 결정을 해, 그게. 그죠?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은 태계 이황한테 배웠던 사람들, 뭐 유성룡, 김성일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동인적 계열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실수했네요. 류자로 바꾼다는 건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반대로 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곡 이의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당색을 얘기를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표명을 안 했습니다. 나는 동서북남 나누는 거 솔직히 반대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 신화된 도리로 서로 동인이 서인이 싸워서 되겠냐. 하나로 합쳐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율곡 이의 그 후학들이 주로 서인에 들어가다 보니까 서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 서인 갈라진 거는요, 엄밀하게 말해서 확실하게 색깔을 냈던 사람들은 뭐 성은이나 윤두수나 정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확실하게 색깔을 냈던 것이고, 동인에서는 유성룡이나 이산해, 김성일 이런 사람들이 좀 색깔을 확실하게 냈던 거예요. 뭐 나머지 뭐 이항복이나 이덕형이나 혹은 뭐 이원익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억울한 감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냥 구체적으로 그런 색깔을 내진 않았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인서인 뭐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딱딱 끊어지는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더군다나 이게 무슨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갈라진 것도 아니었고,
인맥이었어요. 주로 중심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면 그냥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공부 배웠으면은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진 건데,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정혜림입니다. 자, 이 정혜림이 왜 문제가 되냐. 정혜림이 어릴 적부터 굉장히 똑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단한 야심가 있습니다. 이 정혜림에 대한 일하는 연려시 기술이 좀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혜림이 이제 과거에 합격한 다음에 관직에 들어갈 때 누구한테 지원을 받았냐면은 율곡이와 성은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정혜림 보니까 똑똑하고 무예도 좀 할 줄 알고 괜찮은 것 같아. 능력자인 것 같아. 앞으로 정혜림이 크면은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혜림이 여기서 이제 계속 서인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중간에 동인으로 갈아탑니다. 즉 철새가 돼요. 끼룩끼룩 동인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뭐 날아갈 수도 있어요, 동인으로. 그죠? 철새가 뭐 세상에 한둘이겠어요? 정혜림 혼자만은 아닐 텐데, 문제는 뭐냐면 정혜림이 서인에서 동인으로 가면서 갈 거면 그냥 갈 것이지 뒤통수를 치고 갑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이끌어줬던 율곡 이이와 성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맹 비난하는 말을 하고서 넘어가 버려요. 왜 정혜림이 동인으로 갔을까? 이렇게 전향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유를 솔직히 정확히 몰라요, 이걸 갖다가. 굳이 이제 설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율곡 이이가 지원을 많이 해주다가 나중에 뭔가 율곡 이이하고 틀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정혜림이 가면서 율곡 이이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간 거 아니겠냐.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시 동인의 영수였던 이발과 뭔가 좀 이제 성향이 잘 맞아서 난 그냥 이발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서 글로 넘어갔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넘어가면서 누구를, 율곡 이이와 성은을 무지막지하게 진짜 까고서 넘어가는 바람에 이거 참 문제가 됐어요. 아마 정혜림,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야심가고 서인에서 이렇게 쭉 있어봤자 딱히 비전이 안 보이니까 말 그대로 저격수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뭐 서인들 그 비리나 좀 이제 캥기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동인으로 넘어가서 저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 그 존재를 부각시켜가지고 좀 출세를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혼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작전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작전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감정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역효과를 갖고 와요. 왜? 선조가 화가 났어요, 진짜. 이거 보고서 선조가 율곡 이이를 총애했는데 감히 우리 율곡 이이를 까는 말을 해? 저런 정혜림이 저거 철새 저거 한번 이제 왕 눈에 밖에 났다는 것을 정혜림이 깨닫자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또 선조가 또 한번 삐지면 이거 안 풀리는 성격인데 나 이제 진짜 끝났다. 그 생각하고 정혜림이 낙향을 결심해요.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전라도 지역이었는데 돌아가서 정혜림이 한 게 뭐였냐면은 드라마에도 묘사가 되어 있지만 대동기라는 것을 만듭니다. 대동기라는 거 만드는데 뭐 계모임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뜻이 맞는 선비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무술도 연마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러 다니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정의 외변이란 그 왜구들 침략이 있을 때 정혜림이 자기 사병 조직까지도 아니고 뭐 대동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데리고 나서 군공도 세웠어요. 근데 이거 뭐 정혜림만 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당시 지방 사족이라면은 이런 계모임 하나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의병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모여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애국심이 불타서 막 모인 게 아니라 이런 사조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의병 조직도. 자, 근데 정혜림이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당시 동인과 서인 사이에서 이 감정 싸움이 그게 달하면서 서인 쪽에서 동인을 이제 말 그대로 몰아내기 위한 그 비장의 카드로 뭘 꺼내드냐, 정혜림을 잡습니다. 이게 송익필이 여기에 관련돼 있죠. 송익필이 정혜림이 갖고 있는 이 대동계라는 조직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반군 조직이다. 그러면서 결국 정혜림이 드라마에 묘사된 대로 영모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때 정혜림뿐만 아니라 동인계열에 있는 그런 선비들, 유생들이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해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혜림 사건을 계기로 동인과 서인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통신사 갔다 온 다음에 서인 대표였던 황윤기가 동인 대표 김성일이 서로 반대말을 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의 그 시작점을 얘기할 때 보통 정혜림의 모반 사건 얘기해요. 왜? 이 사건을 토대로 동인과 서인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고, 결국 이 갈라섰던 것 때문에 전쟁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원활하게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비극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혜림의 모반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정혜림의 모반 사건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동인과 서인의 갈라진 계기는 뭐였다? 바로 의례당론, 이조전랑 문제였다. 자,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깔아두시고 드라마를 보시면은 아, 동인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서인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우게 됐구나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 진행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모두 빠이!